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합을 맞추게 되는데 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네요. 일단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매매 동향을 보니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뭐 창투사를 매수하고 있고 또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쯤 돌아올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4시에 또 네. 푸틴 쪽에서 또 뭔가 결과 발표가 있죠.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 4시에 과연 푸틴의 입에서 어떤 그렇죠. 발언이 나올지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종전이냐 확전이냐 네, 보게 되겠죠. 일단 둘 중 네.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한번 잠시 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뿌뿌 솔리드와 파트론이 만났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제가 셀프로 네, 잘하시네요. 소리를 네. 넣었습니다. 일단 오늘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만났습니다. 일단 솔리드는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 파트론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까? 네, 우선은 오늘 네네. 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약간의 네. 힌트를 주셨는데 그럼 승자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뿌뿌 솔리드가 승자로 선정됐습니다. 왜일까요? 네,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빨간불을 켜고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 통신 장비 이제 기업입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 기업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선 통신 중계기를 이제 주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인빌딩 중계기라고 해서 이제 빌딩 안에서 이제 중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DAS라고 합니다. 뭐 디스트리뷰트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28GHz 5G라고 하면은 이제 서브 6GHz랑 28GHz가 있는데 이제 28GHz 쪽을 이제 점차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현재의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초고주파 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빔포밍이라고 해서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하게끔 만드는 또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원하는 어떤 그 사용처에게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아주 좀 기술의 강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론톨 장비를 HFR과 더불어서 좀 양대 강자입니다. 모바일 쪽에 프론톨 기술을 이제 솔리드나 HFR 두 기업이 이제 양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장점은 3사 KT, 뭐 LG U+, SK텔레콤 모두 다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DC네트워크의 1조 공급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돼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갔고 당연히 맞아요. 이제 5G 투자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솔리드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무선 통신 중계기 DAS 쪽에 기술력이 좋은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5G 확대 시 솔리드도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그동안 소외됐었던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렇게 솔리드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솔리드도 이제 그동안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DC 네트워크 이슈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건데, 근데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5G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거래 대금도 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격이 거의 없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솔리드가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400원, 손절 가격은 6,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솔리드의 목표가는 7,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이번에
나왔네요. 소리가 네. 나왔어요. 원익 IPS와 STI가 만났습니다. 오늘 원익 IPS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목표 주가 5만 원을 유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반도체 장비 종목 중 승자는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우선은 이제 바로 공개가 됐네요. 네. 일단 STI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관련이 깊은 기업인데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로우라든지 FCBGA 신규 장비 매출 쪽에서 계속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리플로우라는 장비는 이 어떤 장비냐면은 이 메인보드 쪽에서 어떤 돌기를 전극성 돌기를 형성해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돌기를 생성해주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CBGA는 이제 반도체 회로와 그리고 반도체와 이제 메인보드를 연결시켜주는 거기 회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ST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CCSS라고 해서 이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이 이제 메인 장비인데요.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현재 고객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쪽에서의 매출향이 지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P3 네. 바로 이제 청주 공장이죠. 그리고 이제 P2 이천 공장 쪽에서 모두 신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YMTC라든지 마이크론, 기존의 고객도 있지만은 해외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주면서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좀 특징적인 기업이고, 안정적으로 2022년도에도 약 연간 84%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 역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STI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STI의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STI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장기평선에서 이격이 거의 없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개선된다면 단기 바닥권 자리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 22,000원, 이제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앞서서 2월 28일에 HFR을 소개해 주셨는데 최고가 대비 지금 3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어도 네. 이제 5G 통신 장비 주잖아요. 네. 그동안 소외됐다가 이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5G가 좀 좋아지고 그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솔리드랑 이제 HFR이 이 무선 통신 이 프론토 기술 쪽에서 이제 기술의 강자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HFR은 일본과 북미 쪽에서의 특히 이 프라이빗 5G라고 이음 5G라고 하죠. 특화망 5 쪽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고, 향후에 우리의 미래도 이음 5G 쪽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 일본 쪽에 유일하게 이 텀 라인으로 공급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HFR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우수하고 앞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FR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최고가 대비 34%의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어떤 종목,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송동현 대표님은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인플레 관련된 종목인데, 네, 남해화, 예, 그렇습니다. 이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석탄, 그다음에 가스 제재를 받죠. 그렇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부족하게 됩니다. 네. 암모니아가 부족하게 되면 요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소수로 만든 비료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이게 시장 전체 점유율이 55% 정도 되는데 요소계 비료가 당연히 이제 이쪽 비료가 모자라게 되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남해화학이 바로 요소계 비료를 생산하는 국내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그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해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들 자국 보호 조치, 수출 보호 조치 때문에
또 수출이 공급이 또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그 인플레이션 역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네.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듯이 약간의 어떤 이런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해화학이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곡물에 대한 이제 운임이라든지 운송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역시나 그 가격을 정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비료 가격이 또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이 회사의 또 그 다른 장점은 이 반도체 소재 사업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시황이 점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해화학이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칭 차원에서 이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남해화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목표가 짧게 잡아볼까요? 네, 이제 목표가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15,500원을 우선 1차 목표가로 우선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송동현 대표의 픽 종목 남해화학이었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종목을 통해서 옥석을 한번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